그런 줄이나입니다. 오늘은 타미야에서 새로 나온 밀리터리 미니어처, 그리고 넘버는 35382, 간단한 리뷰하고 그 다음에 판처파우스트 들고 있는 인벤토리 4번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즘 나오는 타미야 키트들이야 대단한 키트들인 걸 다들 아실 텐데, 특히 독일군이나 헬멧 부분은 사출 문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두툼하게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얼굴 부분도 이게 얼굴을 보다 보면은 그 미군이건 독일군이건 다른 국가의 병사들 얼굴 중에 모델이 겹치는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독일군 칠했을 때 얼굴에 모양을 하고 있는 모델이 이번에도 모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처파우스트 들고 있는 인형을 조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초를 걸치고 있고 위장무늬가 거기에 아마도 새겨지게 되겠죠. 그 타미야에서 제공되는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보면은 위장무늬, 캐모의 무늬 같은 것들이 조금 상세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 보시면서 채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립성이나 이런 것들은 타미야이다 보니 굉장히 깔끔하게 조립이 됩니다. 런너에서 떼어내시고 그 다음에 살짝만 갈아주시면은 아구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 아귀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출되었을 때 그 패널 라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성형되었을 때 금형판이 맞물리는 위치에는 살짝 튀어나오는 플라스틱들은 갈아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옷깃 같은 부분은 금형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도 살짝 갈아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옷깃은 아무래도 목에 의해서 접히는 부분이 생길 테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유심히 보시고 갈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타미야 플라스틱이 가공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다이 거는 깨져나가는 느낌인데 반해서 웨더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장르이다 보니 여기선 플라스틱이 우리가 알고 있던 예전부터 많이 쓰던 그런 스타일이어서 가공이 훨씬 수월합니다. 잘 갈리고 잘 깎여 나갑니다. 옷 파트만 해도 여러 개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조합하다 보면은 판초의 형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연결된 부분들도 살짝의 그 패널 라인들이 남아 있고 접합선들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존재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약간의 퍼티만 발라줘도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품은 정말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렇게 무수지를 이용해서 삐져나오는 것들을 눌러가면서 마무리를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기나 아니면은 가스 마스크, 그 다음에 수통 같은 것들이 얹어지면서 저런 접합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커버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씩 다 채색을 별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다 붙여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아예 다 붙여버리고 있습니다. 하체 부분도 그러니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중앙 쪽에 패널 라인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구두 같은 부분도 가운데 부분이 약간 뾰족하게 올라오는 느낌으로 되어 있으니까 가공할 때는 그 부분만 갈아내고, 그 다음에 각반 같은 부분들도 칼을 이용해서 살짝 갈아주고 걷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3호 스케일이 크기가 그닥 큰 스케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만 가공을 해줘도 충분히 라인을 커버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발을 보면은 진 같은 것들이 박혀 있는데 그거는 표현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땅에 박아 놓을 거라고 상정을 해서 제품이 나온 것 같으니 일단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혹시 그걸 연출해 주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로 거기다가 징을 박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젝션 키트들은 아무래도 사출되었을 때의 그런 패널 라인 같은 것들을 가공해주는 시간이 꽤 많은 시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나오는 키트들은 손으로 조용한 것들을 인젝션화한 것들이 많아서 그것들은 조금 더 손을 많이 봐야 되겠지만, 타미야는 3D 스캔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일본 제품의 특성상 그런 것들까지도 손이 덜 가게끔 설계를 해서 제품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얘기 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고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완성되었을 때 조금 더 예쁘게 마무리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 작업을 꼭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 예쁜 옷 입히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포를 아주 작게 잘라서 구석구석 갈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보통 키트들은 저 칼날을 세워서 긁어주는 작업만 해도 충분히 라인을 예쁘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굳이 부담 갖지 마시고 저렇게 칼날 세워서 슥슥 긁어내 주신 다음에 사포로 살짝 마무리해 주시면 끝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철모 부분인데, 처음이라기보다는 타미야에서 새로 나오는 철모류들은 다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저 상태로 그대로 조립을 하시게 되면 실제감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부분들은 철모를 좀 얇게 해주는 작업은 한번 거쳐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에 거는 저렇게 쏙 들어가는 느낌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살짝 파여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전에보다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느낌이었어요. 모자를 쓰고 있는 각도나 아니면 이렇게 푹 눌러지는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안을 오목하게 파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전에보다는 덜 껑충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씌웠을 때 모양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사포가 되었던 칼이 되었건 긁어내거나 가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모서리 부분에 플라스틱 맺히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손톱으로 긁으시든지 아니면은 사포로 살살살 문질러 주시면은 라운드가 살짝 생기면서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입니다. 목 옆부분에도 사출했을 때 라인이 보이니까 목은 꼭 갈아주십시오. 저 부분 자칫하면은 잊어버리고 가공을 안 해주게 되면은 만들어 놨을 때 굉장히 튀게 되거든요. 저 부분도 깔끔하게 갈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 또 붙여보니까 저 옆 라인이 또 둔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갈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들어서 붙여버렸고요. 그리고 턱끈 같은 것들도 손을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에는 그 분유 뚜껑으로 했었는데 지금 사무실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분유 뚜껑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옆에 보이는 얇은 마스킹 테이프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건 탄띠인데 탄띠 부분도 보면 아무래도 사출을 하다 보면은 중간 부분이 뭉개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칼날을 세워서 갈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공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좀 귀찮은 작업일 수는 있는데 요걸 해놓으시고 채색에 들어가면 채색해놨을 때 훨씬 깔끔하고 실제감이 있을 겁니다. 일단 실제 데이터가 스캔한 데이터이다 보니
동세라던가 옷주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실제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감이 높은 그 3D 데이터를 이용한 인젝션 키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후가공을 해주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에 패널 라인이나 사출 라인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보이게 되면은 채색을 할 때도 걸리적거리고 그다음에 붓질을 할 때에도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념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요 MP44 총이 등에 매지게 되어 있는데 사출했을 때 미성형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아주 얇은 플라스틱이 위에 꼬다리 형식으로 놓여 있더라고요. 그건 걷어내 주시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요. 무기에 대해서는 저는 고증이나 이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kit배싱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고증보다는 기본적인 형태가 예쁘냐 안 예쁘냐를 판단하는 타입입니다. 파트들 얹어놓고 보면은 실제감이 대단하구나. 물론 그 사출을 하면서 뭉개졌거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조금 살려주고 싶다, 바느질 부분 이런 걸 조금 더 살려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전반적으로 정말 놀랍습니다. 팔도 보면은 판초 안쪽에서 군복이 삐져나와서 손으로 판처파우스트를 들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이 전체적으로 키트화 되어 있지 않고 일부분만 끼워 넣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저 설계하고 분할하는 작업이 저도 이제 제품화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런 걸 보다 보면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녹음을 하다 보니 옆에서 중얼중얼 밖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들한테 들릴지 모르겠네요. 저 마스크 통도 가스 마스크 통도 이제 사출했을 때의 패널 라인이 살짝 보이거든요. 패널 라인이 아니죠. 저거는 그 사출 라인인데요. 사출 라인들을 걷어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스크 통의 밑바닥 그 굴곡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제품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어서 저런 거 넣어주는 것도 나름의 의식처럼 타미야 키트를 만들 때는 꼭 저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저거 하시는 것도. 모양이나 크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손이 얼마나 정밀한가를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서 나를 테스트한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저런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영상이 계속 갈고 자르고 붙이고 이런 작업만 되어 있는데 부품이 하나 3호대1 인형 하나의 부품이지만 숫자는 꽤 많다. 부품 수가 은근히 많은 편이어서 다 붙여놓고 나면은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부품이 많을수록 조금 아기자기하고 기계적인 부분도 많이 느껴질 거고 기계적이라기보다도 구조적인 느낌이겠죠. 구조적인 느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수통 부분 가공하고 있는데 수통에서도 보면은 그 멜빵 부분 이런 부분들이 그 사출 라인 같은 것들이 살아 있어서 칼날을 세워서 걷어내주고 하는 작업을 하면은 나중에 예쁘게 보여집니다. 떨어져도 신경을 안 쓰네요. 역시 게을러요. 판처파우스트 부분도 저렇게 갈아주고 사출 라인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커버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 둥근 것들 가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나마 지금 제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반원 부분이 정확하게 아구가 맞는 상황이지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저런 것들이 삐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가공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원이 가끔씩은 타원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인젝션 키트들은 처음 나왔을 때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공을 좀 덜 해도 되니까요. 머리 부분은 별도로 떼어서 작업을 할 거라서 블루텍으로 붙여서 정리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얘기 드렸던 턱끈이나 독일군들 모자를 보면은 가끔씩 그 고무 밴드인지 무슨 밴드 같은 거를 헬멧에 두르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해서 일단은 헬멧에도 띠를 두를 예정입니다. 먼저 턱끈부터 하고 있고요. 턱끈에도 보면은 잠금 장치 부분, 그러니까 고리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귀찮아서 생략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마스킹 테이프는 0.7mm? 0.7mm를 또 한 3분의 1가량 잘라내고 붙인 겁니다. 저 제품 일본에서 사왔는데 국내 호미어방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시면은 얇은 마스킹 테이프 한번 필요하시면은 구입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밴드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그냥 고무 밴드처럼 딱 끼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막연하게 만들었는데, 붙이고 나서 칼로 중간 부분은 딱 맞물린 부분을 칼로 잘라주면은 서로 아구가 맞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라서 그 다음에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묽은 순간 접착제로 톡톡 발라줘서 떨어지지 않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조금 나가서 클로즈업 된 화상을 넣어드리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 밴드 부분이 획일적으로 동일한 라인의 두께로 자리 잡는 것보다 조금 어떤 부분은 얇아지고 어떤 부분은 좀 삐뚤어져서 올라가고 이런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일부러 핀셋으로 살짝 위아래를 눌러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디테일을 살려봤습니다. 왼쪽 얼굴 부분이 조금 사출할 때 모양이 잘못됐는지 볼 부분에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순접 바를 때 그렇게 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저 인형의 오른쪽 볼 아래쪽이 조금 성형이 이상하더라고요. 제 것만 그럴 수도 있고요. 손가락 사이도 사출된 느낌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갈아주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아크릴로 채색을 당연히 할 것이고, 이번에도 일단은 서페이서까지만 뿌려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판처파우스도 일단은 그냥 고정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크릴 서페이서를 뿌려줬습니다. 회색으로. 확실히 요즘 나온 타미야가 서페이서를 뿌리면 더 디테일이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반짝거림이 사라지면서 굉장히 디테일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3호 크기가 이렇게 확대해서 봤는데도 이 정도 보인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칠하는 거 재밌을 것 같고요. 칠하는 영상 또 찍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